안녕하세요. 아싸아싸한의 송창섭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돕기 위해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저널리즘에 입각한,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한 그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 국력이 6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조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 뉴스 매거진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각 언론사들마다 다양한 방식의 순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뉴스 앤 월드 앤 리포트는 정말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하기로 유명한 그런 언론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시사저널에서 하고 있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굉장히 오래된 조사인데 이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원래 그 조사의 시작도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실시한 겁니다. 누가 미국을 움직이는가, 여기에서 그 조사를 차용해 왔는데 이 매체인 US News and World Report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인 VMLY&R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계열사인 BAV 그룹하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그 와튼 스쿨 여러분 아시죠? 유펜이라고 부르는 그 유펜의 경영대학원 이름이 와튼 스쿨인데요. 그 와튼 스쿨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름은 2022 Best Country입니다. 쉽게 말하면 2022년도 최고의 국가,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조사 영역은 6가지인데요. 10가지입니다. 모험성, 민첩성, 문화적 영향, 기업가 정신, 문화적 유산, 그리고 인구의 이동성, 기업 개방성, 국력, 삶의 질, 사회적 목적 등 이렇게 10가지를 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부분 중 국력, 영어로 말하면 파워입니다. 이 파워분만 부각시켜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본래의 목적을 좀 오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파워 부분에서 6위였고 일본은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라는 단어를 단순히 국력 이렇게 직역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오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쉽게 말하면 경제력, 국방력, 외교력, 삶의 질 이렇게 우리가 국력이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US News and World Report는 국력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이게 힘의 논리로 평가를 하지만 여기에는 정치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수출 경쟁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 연대, 국방력 등 이 6가지 지표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로 마치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니까요. 6개 항목 중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그다음에 정치적 영향력, 군사력 이 3개 부분에서는 분명히 일본을 좀 앞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국제연대 지표에 있어서는 일본이 반대로 우리를 좀 앞섰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최근 일본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수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높게 평가된 듯한 걸로 보이고요. 제가 최근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좀 더 안 좋더라고요. 양국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특히 이제 이 국방력이었는데 우리나라가 한 해 쓰는 국방 예산이 일본보다 더 많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이제 점수를 많이 얻은 것 같고요. 이 영역에 있어서 일본은 100점 만점에서 25.3,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서 79.1, 굉장히 큰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국방 예산의 차이가요. 이게 결정적으로 한국이 이 파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앞선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국력, 이 파워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지표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모두 다 일본이 우리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위는 일본이 6위, 한국은 20위였습니다. 여전히 좀 한국하고 일본은 격차가 좀 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최고의 국가 1위는
1위는, 최고의 국가 1위는 스위스였고요. 그 다음에 독일, 캐나다, 미국, 스웨덴,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덴마크 10개 나라가 탑10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물론 탑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국력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우리나라 6위, 문화적 영향력은 7위, 민첩성은 13위, 인구 이동성은 우리나라가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교적 상위지요. 그런데 일본은 이 분야에서 우리를 다 앞섰습니다. 다 앞섰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3위, 민첩성은 4위, 인구 이동성, 아무 데나 살 수 있는, 여기 갔다 저기 살 수 있는 이런 건 8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76위를 차지한 기업의 개방성, 그 다음에 51위를 차지한 모험성, 42위인 사회적 목적,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크게 앞섰습니다. 기업 개방성은 39위, 모험성 28위, 사회적 목적은 2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통, 헤리티지를, 서구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얼마나 전통이 있느냐. 일본은 9위, 한국은 30위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 이거 되게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14위, 우리나라는 24위였습니다. 저는 이제 K-팝, K-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문화적 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4위였고 우리는 7위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역시 아직은 일본하고 격차가 좀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세안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1등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순위가 앞서 나왔습니다. 아세안에서는 가장 좋은 나라로 선정됐고요. 점수는 총점입니다. 74.1점으로 전체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20위를 차지했다고 했죠. 바로 우리나라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역시 이제 기업의 개방성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부분에서 전체 9위를 차지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76위로 순위를 많이 깎아먹은 그런 요인으로 보입니다. 또 모험성이라는 분야에서 싱가포르는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51위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 뭔지 궁금할 겁니다. 모험성, 어드벤처라고 이제 이 조사에서 말했는데, 한마디로 해당 국가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거냐, 얼마나 모험이 있는 삶인 거냐,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지표가 이런 겁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오고, 거기에 삶이 이제 펀이라고 했는데 재미있고, 여행이 얼마나 액티비티하고 재미있는지, 또 기후는 얼마나 서구 기준입니다만 알맞은지, 풍경은 좋은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것을 한 단어로 이제 모험성이라고 본 거고요. 우리나라는 또 사회적 목적 조사에서도 싱가포르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싱가포르는 26위, 우리나라는 4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동물복지, 동물 주권, 동물 권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 또 인권, 환경 보호, 사회적 정의, 여성 인권, 성평등, 자율성,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두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비교적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아세안 국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47.7점을 받아 28위. 우리나라가 20위였는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태국이 우리보다 한참 아래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28위였습니다. 그 뒤를 31.8점을 받은 말레이시아가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웃한 인도네시아는 26.5점을 받아서 41위였고요. 필리핀은 23.1위로 46위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22.0점으로 바로 뒤인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는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각각 63위와 76위를 기록했고요. 안타깝게도 라오스하고 브루나이는 이번 조사 자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국이 가장 불안한 미얀마는 하위권이었죠. 하위권을 차지했고요. 참고로 이번 조사는 9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곳은 벨라루스가 차지했고,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등이 최하위 5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제 지표를 가지고 각 나라의 삶을, 국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사를 토대로 언론들이 우리가 일본 앞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20이지만 조금씩 올라가서 언젠가는 우리가 아세안에서 싱가포르보다도 좋은 나라로도 기록될 날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싸아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